1940년 겨울 경성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일제강점기가 절정에 달한 이 시기, 조선인들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다. 종로 한복판, 그곳에서 조선 최고의 주먹들이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벌이고 있었다. 쌍칼과 구마적. 이 두 남자의 대결은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바꿀 역사적 순간이었다. 쌍칼, 그는 조선 주먹계의 전설이었다. 번개처럼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기술로 수많은 강자들을 쓰러뜨려온 남자. 하지만 오늘 그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구마적 고시여. 종로를 호령하는 절대 강자였다. 거대한 체구와 무시무시한 완력, 그리고 오야붕다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진정한 제왕이었다. 특히 그의 박치기는 조선 전체에서 두려워하는 필살기였다. 대결이 시작되었다. 쌍칼의 민첩함과 구마적의 강력함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초반에는 쌍칼이 우위를 점하는 듯했다. 그의 빠른 움직임에 구마적은 제대로 된 공격을 가하지 못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구마적은 오야붕이 아니었다. 쌍칼의 공격을 견뎌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쌍칼이 방심한 찰나 구마적의 박치기가 장렬했다. 으악! 쌍칼의 비명이 종로 하늘을 찢었다. 구마적의 박치기를 정통으로 맞은 쌍칼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조선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던 전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쌍칼 형님!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쌍칼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그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종로의 제왕은 구마적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쌍칼은 결국 만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부상을 핑계로 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는 짐을 챙기며 말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의 떠남과 함께 종로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구마적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신마적 엄동욱. 그 이름만으로도 경성이 떨어야 했던 남자가 종로회관에 나타난 것이다. 보성 전문학교를 나오고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지만 그의 주먹만큼은 야수 그 자체였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신마적이 종로회관에 들어섰을 때 구마적과 그의 부하들은 쌍칠과의 승부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신마적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다. 술 한잔 따라보쇼, 형님. 신마적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구마적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았다. 오야붕의 품격을 지켜야 했다. 신마적은 구마적이 끼고 놀던 기생이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겨 던지고는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상위에 올려진 수박을 한 입 베어 먹고는 그 조각을 구마적의 모자에 던져 넣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그건 역시 모자에 부어버렸다. 마지막에는 수박씨를 뱉어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다. 구마적의 부하들이 바짝 긴장했다. 뭉치, 제비, 빡빡이, 평양박치기. 구마적패의 간부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신마적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했다. 뭐 하는 거야, 엄동욱? 구마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신마적은 대답 대신 비웃음을 흘렸다. 애들이 영 버릇이 없네요, 형님. 신마적이 뭉치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뭉치는 그대로 쓰러졌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구마적패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 새끼가! 평양박치기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다. 그 신사적인 그가 욕을 하다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신마적은 평양박치기마저 한 방에 쓰러뜨렸다. 빡빡이가 뒤이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신마적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마적의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다.
종로회관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구마적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마적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엄동욱,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형님께 인사드리러 온 거죠. 신마적의 대답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 경고였다. 종로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이후 종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구마적과 신마적, 두 거물 사이의 긴장감이 거리 전체를 감쌌다. 사람들은 언제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김두한이었다. 아직 20살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답게 예리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김두한은 종로 이정목에서 김영태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직은 말단이었지만 그의 실력과 인품은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다. 특히 상도, 문영철 등은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런 김두한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두한아. 김영태가 김두한을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다. 예, 형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김영태는 오랫동안 종로 이정목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이도 많고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무엇보다 이 조직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필요해. 김두한은 김영태의 의도를 눈치챘다. 하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아직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형님, 저는 아직... 아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아니, 너가 아니면 안 돼. 김영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두한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고 있었다. 단순히 주먹이 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종로는 너무 복잡합니다. 구마적 형님과 신마적 형님이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필요한 거야. 이 혼란 속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김두한은 고민에 빠졌다. 김영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부하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김두한은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 김좌진 장군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해봤다. 아마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운 길이라도 나서야 할 때는 나섰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두한의 대답을 들은 김영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있었다. 아직 어린 김두한이 이 험난한 세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다. 고맙다, 두한아.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닐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김두한은 종로 이정목 조직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었다. 20살의 나이에 조직을 이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종로에는 이미 구마적과 신마적이라는 두 거물이 있었다. 여기에 김두한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3파전의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김두한의 첫 번째 과제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 나이가 어린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형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약속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일본 놈들에게 굽혀지지 않을 것이고, 동료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김두한의 말에 조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대부분의 조직들이 돈과 힘만을 추구했는데 김두한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일제강점기이지만 언젠가는 해방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상도가 먼저 박수를 쳤다. 이어서 문영철, 김무옥 등이 박수에 동참했다. 점점 더 많은 조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김두한의 진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다. 종로에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변수를 반기지 않았다. 특히 구마적은 김두한의 등장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김두한이라 김좌진의 아들이라고 구마적이 부하들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형님. 아직 어리지만 상당한 실력자라고 들었습니다. 흥미롭군. 독립군의 아들이 깡패가 되다니. 구마적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좌진 장군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역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다. 신마적 역시 김두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반응은 구마적과는 달랐다. 재미있군. 장군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다니. 신마적은 오히려 흥미로워했다. 그에게는 김두한이 새로운 놀잇감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역시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종로에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졌다. 구마적, 신마적, 그리고 김두한.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구마적은 종로의 절대 강자였다. 오랜 경험과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진정한 제왕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구마적이 혼자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종로의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신마적은 또 다른 형태의 강자였다. 인텔리 출신이면서도 주먹의 세계에 뛰어든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구마적과는 다른 야망이 있었다. 단순히 종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재미있어지는군. 신마적이 술잔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김두한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한편 김두한은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20살의 나이에 수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상도가 김두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김두한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다. 상도야, 나는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김두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그도 때로는 약한 면을 드러낼 때가 있었다. 형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돈과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를 위해 싸우잖아요. 그런 형님이니까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상도의 말에 김두한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구마적과 신마적이라는 거대한 벽이 앞에 서 있었다. 며칠 후 김두한에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다. 구마적이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력에 대한 평가이자 경고였다. 종로회관에서 만난 구마적과 김두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구마적이 첫 마디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김두한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기죽지 않는 모습이었다. 내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영웅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야. 구마적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두한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경계심도 있었다. 저는 아버지처럼 위대한 분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김두한의 겸손한 대답에 구마적은 조금 놀랐다. 보통 젊은 혈기로는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데 김두한은 달랐다. 흥미롭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동료들을 지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일본 놈들에게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김두한의 답변에 구마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허세나 욕심만으로 뭉쳐진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다. 하지만 종로는 넓지 않아. 여러 세력이 공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구마적의 경고였다. 김두한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적이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적은 따로 있잖아요. 김두한이 가리키는 진짜 적은 일본이었다. 구마적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조선인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한편 신마적도 김두한의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구마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김두한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며칠 후 밤, 김두한이 혼자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림자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신마적의 부하들이었다. 김두한이냐? 그렇다. 우리 형님이 만나자고 하신다. 김두한은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신마적과도 마주쳐야 할 운명이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만난 신마적과 김두한. 신마적의 눈에는 호기심과 흥미가 가득했다. 소문대로 배짱이 있군. 혼자 따라오다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김두한의 당당한 대답에 신마적이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재미있어? 그럼 내 실력이 소문만큼인지 직접 확인해 볼까? 신마적이 주먹을 쥐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김두한도 자세를 잡았다.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신마적의 날렵한 움직임과 김두한의 강인함이 맞부딪혔다. 짧은 교전이었지만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만하자. 신마적이 먼저 손을 거두었다. 김두한도 자세를 풀었다. 예상보다 괜찮네. 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해. 신마적의 평가였다. 김두한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래, 배워야 해. 이 세계는 생각보다 잔혹하거든. 신마적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 담겨 있었다. 김두한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다. 이렇게 해서 김두한은 종로의 두 거물과 모두 만나게 되었다. 구마적과 신마적 두 사람 모두 김두한을 인정하면서도 경계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제거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김두한 역시 두 거물의 실력과 영향력을 몸소 확인했다. 아직은 그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아버지 김좌진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동료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종로의 밤은 깊어갔다. 세 명의 영웅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마적은 기존 질서의 수호자로서, 신마적은 새로운 변화의 추구자로서, 김두한은 정의로운 미래의 개척자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이 언젠가는 하나로 얽힐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 세 명의 남자가 있었다. 17화의 사건들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전주곡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장대한 드라마의 서막이었다. 쌍칼의 퇴장, 신마적의 도발, 그리고 김두한의 등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종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두한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는 순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말 해방을 앞둔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난 세 명의 영웅.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17화는 끝났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다.